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2월 23일 일주일에 한 번씩 동영상을 촬영하는 날입니다.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손과 발의 건강 문제, 특히 냉증에 대한 건강 문제를 해결한 근육풀기 건강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는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 손과 발의 근육풀기 건강 실험들을 해서 얻은 결과들을 사진을 찍어서 제가 증거자료를 확보했는데 그것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육풀기 건강 실험을 저는 2019년 4월 달에 우연히 일반 근육과 혈관 근육까지 풀어주는 근육풀기 건강 실험을 실시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이거를 혈관 근육을 풀어준다고 해서 무슨 그렇게 좋은 결과가 얻어질까 하는 반신반의하면서 건강 실험을 진행해 왔는데, 실제로 발 뒤꿈치 각질부터 무좀, 윗살 벌어짐, 손바닥 각질 제거 건강 실험,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놀랬긴 했지만 어쨌든 놀라운 결과를 얻은 거죠. 이 놀라운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손과 발이 따뜻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손과 발이 차가웠었는데 손과 발이 따뜻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다음에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아기였을 때보다 노인이 돼갈수록 문제가 생겨요. 노화가 되면 될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심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발과 손, 머리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일어남으로 해서 각종 건강 문제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손과 발과 머리 쪽에, 이쪽에 있는 근육들을 잘 풀어줘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근육이 종류가 총 3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겉근육과 속근육과 내장 근육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겉근육, 특히 손, 발, 머리 쪽에 있는 겉에 있는 근육은 근육 풀기를 통해서 일반 근육과 혈관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많은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는 충분히 확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겉근육에 있는 일반 근육과 혈관 근육을 풀어줘서 근육 풀기를 통해서 건강을 되찾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속근육은 운동을 우리가 해서 풀어줘야 될 것 같고, 내장 근육은 보니까 마음 근육 같아요. 뭐냐면은 폐, 심장, 간, 신장, 비장,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만질 수가 없어요. 만질 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마음을 차분하게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그 장기들을, 오장육부를 깨끗하고 좋은 건강한 상태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근육을 어떻게 우리는 풀어줄 수 있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겉근육과 속근육과 내장 근육이 있다고 하면은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겉근육은 저는 근육 풀기를 통해서 직접 일반 근육과 혈관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손과 발, 머리 쪽은 좀 더 수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가 만질 수 없는 속근육과 내장 근육은 좀 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노력들을 기울여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은 노력을 5년여에 걸쳐서 했는데 2019년 전까지는 1년에 두세 차례, 4차례 이렇게 감기도 걸리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건강이 좋지 않은 세월을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2020년부터는 2019년 이후 2020년 이후로는 제가 지금까지 병원을 간 일이 없어요. 그리고 감기도 걸린 일이 없습니다. 코로나19도 2019년부터 시작됐는데 코로나19도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그거는 저는 잘은 모르지만 아마 제가 면역력이 증가됐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충분히 이겨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자신 있게 아무런 어떤 바이러스도 면역력이 튼튼한 사람한테는 감기 바이러스든 코로나 바이러스든 어떤 바이러스든지 간에 들어와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면역력이 강한 사람한테는 바이러스들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면역력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기도 걸리지 않고 어떤 바이러스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도달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겠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진인사를 하고 나서 대천명을 기다려야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도 하지 않고 대천명 결과만 좋기를 바란다고 하면 그거는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진인사는 하고 대천명을 기다린다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가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하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십시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그거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자기가 노력을 해야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건강해지기만 바란다고 한다면 의사가 내 건강을 챙겨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건강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그런 사람들은 하늘은 돕지 않는다고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스스로 돕지 않는 자를 절대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두 사람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해서 건강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이번 주는 손과 발에 대한 증거들을 제가 과학적으로 확보한 사진을 찍어서 얻은 그러한 자료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손과 발의 건강 문제 해결을 하는 근육 풀기 건강 실험에 대해서 그동안의 자료들을 보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과 발의 건강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이 절차가 있어요. 뭐냐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호기심이 있습니다. 호기심이 있고 머릿속으로 상상력을 발휘하고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어떤 사실을 관찰을 하게 돼요. 관찰을 하는데 이 영어로 보면 관찰을 search라고 합니다. search. 자, 이 관찰을 또 더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은 research라고 합니다. search를 다시 research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플레이를 우리가 이제 행동으로 하는데 다시 행동하는 것을 리플레이라고 하듯이 다시 하는 것을 리서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찰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연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연구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을 열심히 하는 그런 것이 저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구라는 것을 거창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평소에 관심 있는 것을 관찰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연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호기심을 바탕으로 해서 관찰을 하고 관찰을 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연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이론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문제점을 발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가설을 세워요. 그리고 그 가설을 뭐냐면 결론을 얻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수행합니다. 실험을 수행하고 그러다 보면 실험을 수행하면 어떤 결론을 얻게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면은 바로 이론으로 형성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만약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하면 다시 피드백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가설을 바꾸는 거예요. 개선책을 내놓는 거죠. 그리고 또 실험을 하고 결론을 얻고 무한히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날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고 하면은 그거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이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서도 각종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무수하게 거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은 한 번에 좋은 결과를 얻어서 바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제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진행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론은 가설을 세우고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얻는 과정은 이 피드백을 거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은 이 과정은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그림은 하나 잘 생각해 두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피부 노화는 인투 아웃이라는 거예요.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진피세포에서부터 시작해서 멜라닌 색소가 멜라닌 세포, 멜라토닌이 아니라 멜라토닌, 그래서 멜라닌 세포인가 하여튼 멜라토닌 세포 이렇게 그 중간 단계에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표피 세포, 다음에 이제 각질 세포가 있는데 여기까지 각질 세포까지 노화가 일어나면은 주름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주름이. 그래서 우리는 이 인투 아웃으로 진행되는데 이것이 막 50세쯤 되면, 그런데 이거를 주름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 처치하는 방법은 아웃 투 인 쪽으로, 그러니까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주름 개선 작업을 그 치료를 실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주름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은 표정 주름은 보톡스 주사를 놓고, 깊게 패인되는 필러 주사를 놓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마를 거상 실험 시술도 하고 리프팅 시술도 하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주름을 좀 더 개선하는 노력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이제 피부과에서 진행되는 그런 사실이고,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손과 다리의 동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근육, 세포에는 뭐냐면 다세포 생물인 경우는 각 세포들의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 바로 동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각 세포, 그러니까 모든 동맥이 심장으로부터 나가서 대동맥이 있고, 이 대동맥을 거쳐서 이 소동맥, 세동맥을 거쳐서 모세혈관까지 모든 근육의 세포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뼈에도 그 혈액이 공급돼가지고 뼈도 재생이 돼요. 뼈도 살아있는 겁니다. 뼈도 한 3년이 되면 완전히 교체된다고 그래요. 자, 근육도 마찬가지로 교체되고 모든 조직들은, 세포들은 다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손 쪽으로 가는 대동맥이 있고 다리 쪽으로 가는 대동맥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러한 뭐냐면 동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팔에도 그 대동맥이 가지만 다리 쪽으로도 이렇게 아래쪽 발까지도 대동맥이 가요. 동맥이 갑니다. 가가지고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줘요. 각 세포에, 근육세포에 해결해 줍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이제 그런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혈관들이, 그러니까 우리 몸은 완전 혈관 덩어리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근육세포에는 모두 다 모세혈관들이라는 모든 그 세포들이 모세혈관이 연결되어 있어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 줍니다. 세포들에.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근육을 눈여겨봐야 돼요. 우리 몸은 뼈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뼈도 마찬가지로 혈액이 공급되지만 특히나 근육은 혈액이 잘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뭉쳐있거나 단단해지면은 그 혈액순환이 잘 일어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근육 풀기를 먼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종아리에 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그것을 처음으로 발견한 일본의 외과의사 이시카와 요이치 선생님은 대단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느 날 우연히 1970년대에 뭐냐면은 팔에 링겔을 놨는데 링겔 주사가 들어가지 않는데 종아리를 주물렀는데 팔 쪽으로 링겔 주사가 들어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냐면 종아리와 팔에 무슨 관계가 있나. 그래서 이 이시카와 요이치 선생님이
종아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뭐냐면은 외과 수술을 하지 않으시고 종아리를 해가지고 환자들을 많이 이 치료를 해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종아리를 저도 그래서 뭐냐면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종아리를 주물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2019년 3월 달에 읽고 2019년 4월 달에 종아리 근육을 푸는데 손으로 풀어보니까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서 해본 결과 누운 상태에서 왼쪽 무릎뼈 위에다가 오른쪽 종아리를 이 근육을 누르면서 풀어주니까 풀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의자에 앉아서도 이렇게 눌러가지고 푸는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 둘 중에 더 효율적인 것은 누운 상태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잠자기 직전이라든지 의식을 찾은 아침에 이와 같이 종아리 근육을 완전히 풀어준다고 하면은 매일매일 풀어줘야 됩니다. 종아리 근육은 매일매일 풀어줘야지 걷기 때문에 종아리에 그 근육이 뭉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해줘야지 한번 풀어줬다 해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종아리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아리를 이 이시카와 유이치 선생님 1970년대에 발견하고 나서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종아리의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은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까치발 운동도 하고 뭐 운동을 하는데 까치발 운동을 한다고 해도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데 더 좋은 방법은 완전히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는 겁니다. 종아리를 매일매일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종아리가 있는 동물이 이 지구상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동물은 종아리가 없습니다. 직립보행을 하는 우리 사람만이 종아리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서 발에 있는 피를 위로 올리는 방법은 종아리 근육이 펌프질을 통해서 올려주는 방법 위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족 보행을 하는 사람만이 종아리 근육을 가지고 있지 그 어떤 동물도 지구상의 어떤 동물도 종아리를 가지고 있는 동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아리를 매일매일 풀어주는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뭐냐면 종아리를 풀어주고 나서 종아리를 내려와서 일반 근육과 이 종아리 내려온 그것을 일반 근육과 이 십자 인대라든지 이쪽 발 뒤쪽에 있는 일반 근육과 혈관 근육을 모조리 풀어줬더니 발 뒤꿈치 각질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없어졌어요. 놀라운 경험을 처음으로 한 거죠. 첫 건강 실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발끝에 있는 발가락 사이에 무좀이 있었어요. 새끼 발가락 속에도 무좀이 있고 엄지 발가락 속에도 이 왼쪽에 이 갈라진 무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발등에 있는 일반 근육과 발등에 있는 모든 그 혈관 근육들을 풀어줘서 발끝까지 이 발가락 사이까지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주었더니 이 갈라진 것이 없어지고 매끌매끌하게 막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2019년 이후로는 이 건강실험 한 이후로는 저는 무좀이 없습니다. 항상 발가락 사이가 막이 잘 형성되고 매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 놀라운 저는 두 가지 발에 있는 문제를 이렇게 발에 있는 일반 근육과 혈관 근육을 풀어주니까 발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니까 발바닥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발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이에요. 발이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저는 손으로 넘어갔어요. 발에 있는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보니까, 손은 과연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손에 그걸 이제 해봤는데, 하고 나서 나중에 그 손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보니까 손에도 혈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혈관들이 있는데 이렇게 혈관이 있습니다. 혈관이 있고 동맥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에도 있고 손등에도 있고 이런 것이 이 혈관이 분포되어 있어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와 같은 손에 혈관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보십시오. 손에 이렇게 이 엄지 손가락 쪽으로 이쪽으로 옵니다. 동맥이 오고
이렇게 해서 이쪽에 있는 것을 뭐냐고 그러면 그 노동맥이라고 하고 이쪽을 자동맥이라고 해서 뭐 이거를 갖다가 요골 동맥 뭐 척골 동맥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손으로도 이렇게 동맥이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와가지고 손바닥에도 이 동맥이 와가지고 해결해주고 저는 보니까 손바닥을 거쳐서 이 손톱을 지나가지고 손등 위쪽으로 동맥이 가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은 손바닥에 보면은 이렇게 요골 동맥이 이렇게 와가지고 척골 동맥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왼쪽에 팔의 이쪽 부분, 요골 중맥의 여기 부분을 누르면은, 맥박이 뛰는 것을, 동맥이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중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이쪽에서 보면은, 맥진을 합니다. 맥박이 뛰는 것을 가지고 진맥을 하는 거죠. 여기 이 위치입니다. 왼쪽, 여기 위 위치에서, 동맥이 흐르는, 동맥이 뛰는 그것을 보고 나서 이 건강을 측정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혈관이 흐르고 있어요. 자, 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죠. 자, 여러분들 혈관이 처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기일 때는 이렇게 뚫려 있는데 이 보면 중간에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근육이 있는데 여기가 근육이 붓고 단단해지면 혈관이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지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죽상이 형성이 되면서 이 동맥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맥 경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맥이 중막에 있는 근육이 단단해져 가지고 이렇게 좁아지는 경우와 이렇게 죽상이 형성돼 가지고 동맥 경화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 둘 중에 이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이 중막에 있는 근육이 민문이 근은 평활근이라고 하는데 이 근육이 뭐냐면은 움직이는 게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근육은 오로지 자율신경에서만 움직입니다.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은 긴장하고 그래서 부어가지고 나중에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지고 나면 주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저는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혈관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말랑말랑하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면서 이 건강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그러한 저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 거죠. 이 그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혈액순환이 손끝과 발끝에 혈액순환이 오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허옇게 되는 거죠. 뭐냐면 차갑다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피가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소와 영양소가 오지 않으니까 이쪽 세포들은 죽는 거예요. 괴사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라내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관절이 괴사됩니다. 괴사돼. 이런 피가 영양소가 공급이 안 되고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은 당연히 죽게 되겠죠. 세포들이 죽게 돼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손과 발, 관절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날 보니까 어렸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지만은 제가 어느 날 보니까 2019년에 보니까 손등 위쪽에 보면은 이 손톱 위쪽에 보면은 이렇게 검붉은색이 보이는 거예요. 검붉은색이 보이는데 왼손뿐만 아니라 오른손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손톱 윗살 부분이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혈액순환이 안 됨으로써 벌어지는 겁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산소가 없으니까 이렇게 검붉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죽은 피입니다. 이런 문제가 어느 날 생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자꾸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쪽 부분을 집중적으로 눌러서 풀어줬어요. 그러면은 이제 근육 풀기를 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서 했더니, 팅팅 붓고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반창고를 10개를 감고, 다시, 염증이 사라지기를 기다렸더니 진짜 사라지긴 됐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손톱 끝에 보면은 손톱 끝에
각질이 있습니다. 각질이 있으니까 손톱 끝에 각질이 있다는 건 뭐냐면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각질이 생긴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누르는 그 근육 풀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손톱 끝이 더 중요한가 보다. 손톱 끝에 있는 것을 근육 풀기를 지속적으로 해서 말끔하게 해소했더니 이 뭐냐면은 손톱 윗살 벌어진 문제와 이쪽 손톱 위쪽에 있는 죽은 피가 사라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저는 제가 한 건강 실험 결과를 보면은 손바닥을 거쳐서 손끝을 거쳐가지고 손등 위쪽으로 혈액이 이게 지나가는 걸로 보여요. 그렇지만 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건강 실험은 그렇습니다. 중간에 2021년에 보면 이렇게 풀었었는데 다시 이와 같이 손톱 윗살이 이렇게 망가지고 벌어지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회복이 돼요. 그렇다가 또 생기고 이걸 반복하면서 계속 했는데 2023년 5월 1일쯤 되니까 완전히 이 검붉은색이 사라지고 여기에 손톱 윗살 벌어짐도 해소되고 이게 미니스커스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2019년에는 분명히 이쪽에 문제가 검붉은색에다가 문제가 있었고 이 손톱 윗살도 벌어짐이 생기고 그랬었는데 2023년 5월 1일부로 완전히 건강 문제가 해결된 거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혈액순환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저는 직접 경험을 통해서 근육풀기 경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손이 차갑고 발이 차갑고 하는 문제는 왜 생기냐면은 혈액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손과 발의 문제를 먼저 건강 문제를 해결했고 그 다음에 손에 있는 손톱 윗살 벌어짐 이쪽에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손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했고 엄지손가락에 저는 이 엄지에 여기에 처음에는 이쪽에 있는 것이 이 갈라짐이 있는 것이 처음에는 그 지문인 줄 알았어요. 당연한 걸로 생각했는데 제가 근육 풀기를 여러 번 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막 이렇게 갈라지고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는데 보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해봤어요. 그래서 해봤는데 이 손등에 있는 이 상처도 치유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예, 시간이 걸리듯이 손가락 사이에서도 이런 그 시간이 걸려요. 이쪽에 있는 이제 상당히 좋아진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것도 뭐냐면 혈액순환이 이쪽 라인으로 아까 우리 동맥이 지나가는 것을 엄지손가락 이쪽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듯이 이쪽에 혈관에 뭐냐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주었더니 이것이 개선됩니다. 개선되기 위해서 결국에 나중에는 없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손바닥 뭐냐면 이런 게 이제 하는데 오른쪽 손바닥에 문제가 생겼어요. 오른쪽 손바닥을 잘 보면은 저는 관찰을 해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혈관이 가가지고 요렇게 혈관이 갑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대칭적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엄지에 있는 이쪽 부분은 뭐냐면은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고 이쪽으로 혈관이 공급이 되면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 주니까 이쪽에서부터 만약에 혈관이 잘 안 되면은 각질이 생기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저는 2021년 5월 달에 보니까 오른쪽 손바닥에 각질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각질이 왜 생길 겁니까? 이쪽에서부터 뭐냐면 혈관이 있는데 혈관이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니까 각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각질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쪽 부분을 먼저 근육 풀기를 처음에 몰랐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막 각질이 더 생기고 그런 것이 이쪽에 이제 근육 풀기를 하는 거죠. 하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가 보면은 옮겨갑니다. 옮겨가가지고 아래쪽으로 가요. 가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보면은 이제 다시 지문도 생기고 여기에 하면서 해결됩니다. 이와 같이
손톱 윗살 건강 문제와 손바닥 각질 건강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나니까 손발이 아주 따뜻해졌어요. 손발의 혈액순환이 아주 잘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저는 이 건강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손발의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건강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 손발의 차가움, 냉증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성공적입니다. 저는 지금 무척 손과 발이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손발이 따뜻합니다. 저는 이 건강 실험이 근육풀기 건강 실험을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얻었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손과 발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도전하십시오. 근육풀기 건강법에 도전하셔서 뭐냐면 건강 실험을 해가지고 건강 문제들을 말끔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손톱 윗살 벌어짐이 있었는데 손톱 윗살 벌어짐 문제가 해결되면 이와 같이 미니스커스가 잘 형성이 됩니다. 잘 형성이 되고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에 검붉은색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노력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손에 있는 이 혈관들의 막힘을 해결함으로써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손이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발도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손바닥 문제도 보십시오. 손바닥도 여기에 처음에는 여기에 각질이 있었는데 각질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이제는 여기에 주름들이 다시 지문이 여기에 다시 생기고 모든 건강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에 있는 손 아귀 힘이 좋아집니다. 손 아귀 힘이 약한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귀 힘이 없어집니다. 없어지니까 노화가 되면은 손아귀 힘이 줄어들어요. 줄어든다는 것은 뭐냐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순환 문제를 개선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손발의 이 차가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잘 보셨습니까? 자, 우리는 이 손발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네요. 나이가 들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심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손과 발로는 혈액 공급이 잘 안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발이 차가워지고 손발에 문제가 생기는데 마찬가지로 머리 쪽에도 생기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우리는 노력을 통해서 이와 같이 겉 근육 부분은 이렇게 근육 풀기를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근육을 풀어주고 혈관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노력을 우리 기울이면은 얼마든지 손과 발의 차가운 냉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도전하셔가지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서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설명드린 것을 보면은 제가 그동안에 노력해왔던 것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이 근육풀기 건강 실험을 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